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양소가 소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소화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세포로 영양소를 흡수해야 한다. 세포가 영양소를 흡수하려면 영양소의 크기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작아야지 흡수할 수가 있겠죠. 이건 당연한 소리고요.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 녹말, 지방, 단백질 같은 영양소 이제 친숙하죠. 크기가 커가지고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어요. 즉 흡수할 수 있다 없다 흡수할 수 못한다, 흡수하지 못한다 라는 특징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몸에서는 녹말처럼 크기가 큰 영양소가 포도당처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된대요. 분해돼야지 흡수가 돼서 소화가 되죠. 자, 이런 것을 소화라고 한다. 그래서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로 이렇게 되는 우리 과정을 소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입이 있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가죠. 여기 침샘을 통해서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소화가 되고, 들어가면 위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위액이라고 하죠. 위액이 소화를 해주고 여기 부분 이자가 있고요. 여기 쓸개랑 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대장이 있고요. 소장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항문, 네, 항문이 있어서 이렇게 음식물이 어떻게 된다? 배출되는 요 전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본문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몸에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관계는 소화계이며 우리 지지난 시간에 소화계 다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소화계는 이렇게 입, 그리고 식도, 그리고 위, 소장, 대장 요렇게 그 다음에 항문으로 요렇게 배출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요렇게 가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화 효소는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음식물이 입 안으로 들어오면 침샘에서 바로 요 부분에서 침을 분비한대요. 다음 탕으로 침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침의 작용 실험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O2 실험실에 있는 실험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저작권이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명시해 드리는데 출처는 자, 잠시만요. 제가 한동안 또 사용을 안 해보니까 헷갈리네. 자, 출처는 전부 O2 실험실에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실험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영상 잘 보이시나요? 실험 결과 내용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실험 영상 잘 확인하고 오셨나요? 이 실험은 다른 오투 실험실의 내용을 한번 보고 오셨는데요. 그 결과를 정리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이렇게 잘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물은 묽은 녹말 용액과 침 용액을 섞은 용액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과 반응하지 않아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베네딕트 용액과 반응하여 황적색으로 색깔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크기가 작은 엽당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왜요? 왜 크기가 작은 엽당으로 분해할까요? 그렇죠.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흡수라는 단어 제 선생님이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계속 다시 한번 밑줄을 쳐가면서 읽어봅시다.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저희는 소화효소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락도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먹은 음식물 속에 녹말, 단백질, 지방은 그림 5-6.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림 5-6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소화가 되고 또 요렇게 소화가 되고 요렇게 소화가 되는데 자, 살짝 어려워 보이시죠? 하지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녹말은 침생과 이자에서 분비되는, 여기서 이자는 요걸 말하는데요. 이자액을 만들어 소장으로 분비하면 아까 있었죠. 아까 여기 이자가 어디 있었냐면요. 여기 있었습니다. 이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요 부분이 이자인데요. 이 부분에서 자, 다시 가보면은 이 부분에서 그렇죠. 소화효소의 아밀레이스 등의 작용으로 분해되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인 펩신이라는 게 있는데 펩신이라는 용어 여러분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써놨네요. 위에서는 위액을 분비하면요. 이 위액에는 펩신과 염산이 들어있대요. 펩신은 염산의 도움을 받아 작용하고 음식물에 섞여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에 도움을 받아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자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인 트립신 등의 작용으로 분해된대요.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자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인 라이페이스의 작용으로 분해된대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한번 표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오실까요?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요. 자, 탄수화물은 그렇죠. 녹말이 있는데 그게 아밀레이스 작용으로 분해되고요. 이거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트립신의 작용으로 분해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라이페이스의 작용으로 분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선생님처럼 필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하세요. 자, 수학과정의 결과 녹말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이렇게 각각 분해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이드 이렇게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소화된 영양소는 어떻게 흡수될까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는 모두 소장에서 흡수된대요. 소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기 그림이 친절하게 있는데요. 입에서 이렇게 위액에서 흘러서 이렇게 소장, 대장 항문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요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자, 소장 한쪽 벽은 그림과 같이 주름져 있고 이렇게 주름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고 주름 표면에는 융털이라고 하는 돌기, 요 아작아작한 돌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소장 안쪽 벽은 주름과 융털 때문에 영양소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그렇죠,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겠죠. 영양소는 융털로 흡수된 다음 심장을 거쳐 온몸으로 운반된다. 이렇게 잠시만요. 자, 심장을 거쳐서 온몸으로 이렇게 운반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남은 물질은 대장, 요쪽 부분인 대장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합니다. 자, 대장에서는요, 소화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주로 물이 흡수된대요. 자, 왜 물은 대장에서만 흡수될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여러분이 잡아두시면, 음식물에 들어있는 물은요,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되고, 소장을 지나온 물질에 담아 있는 물이 대장에서 흡수되는 말, 거의 98% 정도가 소장, 2%가 대장이라고 약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임의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잡아놓은 수치예요. 물이 빠져나가고 남은 물질은 대변이 되어 여기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오늘 개념을 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문제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취한 음식물에 들어있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바로 소화라고 하면 여기 있죠. 소화라고 하면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계는 저희가 소화계라라고 부릅니다. 1번 개념 관련된 문제 잘 알아두시고요. 소화효소 중 뭐뭐가 녹말을 분해하고, 자, 소화효소 중 뭐뭐가 녹말을 분해하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합니다. 그리고 펩신과 여기 나와 있네요. 드립신이 단백질을 분해하고요. 라피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하죠. 자, 그 다음에는 요기에 관련된 문제이니라 소장 안쪽 벽은 주름과 융털이 많기 때문에 주름과 융털, 여기 보시면 요런 주름과 요런 돌긴 융털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표면적이 좁다 넓다 넓다라고 어디 문장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문장에 나와 있네요. 주름져 있고 주름 표면에는 융털이라고 하는 돌기가 많아 영양소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다라고 이렇게 잘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본문만 잘 읽으시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단어 1단원을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서 여기 한번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생물의 구성 단계는요 뭐예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고요.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모강무역 유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입니까? 그렇죠. 여기 기관이 모여서 유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겠죠. 자,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고요.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영양소의 검출 방법이에요. 뭐였어요? 그렇죠. 녹말이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첨가했을 때 청란색으로 변하죠. 녹말이고요. 그리고 포도당, 단백질, 그 다음은 지방이 되겠네요. 자, 포도당 검출 과정 뭡니까? 그렇죠. 베네딕트 용액을 첨가해서 가열했더니 황적색을 띈다라는 거 특징이었죠. 그리고 단백질은요, 5% 수산화나트륨 용액이다요. 1% 황산구리 송액을 놨더니 보라색으로 변한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운 개념이죠. 소화, 큰 영양소를 그냥 작은 영양소로 분해해서 흡수하게 만드는 거고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게 작은 영양소로 부해내야 하는 물질을 저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저희는 소화효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표 여러분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밀레이스, 펩신, 아밀레이스, 그렇죠.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녹말, 단백질, 지방이 되어 있고요. 자, 녹말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녹말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었었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이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였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융털이 흡수됐고요. 이 문제만 풀고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체의 구성 단계를 작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기관계 이렇게 되겠네요. 뭔가 이상한데? 이거 한번 여러분이 잘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영양소에 대한 설명. 탄수화물은 주로 몸을 구성하고요. 바이타민은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까? 바이타민은 몸의 기능을 조절하지 않고요. 지방은 아요딘이나 칼륨 영역으로 검출됩니다. 뭔가 질문 있으시거나 오류 같은 게 보이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녹말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자, 녹말은 아밀레이스고요. 단백질을 펩신, 지방은 라이페이스 이렇게 연결하시면 너무 수월할 것 같고 소자 안쪽 벽은 주름이 많고 주변 표점에 수많은 융털이 있기 때문에 돌기가 많기 때문에 표면적이 매우 넓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소장의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만점 맞는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이랑 같이 소단원 1단원을 완전히 마무리했고요. 다음 단원부터는 이제 소단원 2 순환으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수고하셨습니다.